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고 전태일재단과 문화예술기획 소리끼리 함께 만드는 2021년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안전을 소통하라 두 번째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30일이고요. 저는 윤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필수노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사장님께서 지난번에 그 경기도 찾아가는 전태일 기념관 그 공연을 토크 콘서트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필수노동자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법적으로 작년에 이제 법제화돼서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그 노동자죠. 우리가 재난을 당하거나 아무리 어려운 그 일에 처하더라도 그 우리 삶을 유지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또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꼭 필요한 그런 노동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소외당하고 힘들고 정말 무시당하면서 묵묵히 자기를 해가고 있는 그런 많은 노동자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필수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청소 노동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지병도 없던 이 씨가 사망한 이유는 과로 때문이라는 게 노조와 유가족의 주장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쓰레기까지 늘었지만 이 씨는 승강기가 없는 4층짜리 기숙사를 홀로 청소했다는 겁니다. 그 작년에 이제 입주민 갑질 폭행 때문에 경비 노동자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고 청소 노동자가 돌연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쉬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산재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휴게실에서 뭐 자다가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이탈해서 어딘가에 있다가 이럴 경우에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 특히 과로로 인한 뭐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문제는 그게 탁 이제 쓰러졌다라는 건 결국 어떤 급격한 증상이 탁 발현이 됐다는 건데 그게 뭐 휴게실에서건 뭐 집에서건 그것 자체가 상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에 딱 맞아서 으악 하는 것처럼 그 바로 직전 순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발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그날 혹은 그로부터 몇 주 전 혹은 몇 개월 전 이런 식으로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스트레스를 따지지 쓰러진 데가 어디냐는 사실 이야기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혹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청소노동자 휴게권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전태일 기념관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하셨을 때 그때 핵심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때 현장 노동자도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법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아직 현실은 그게 못 따라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조례나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데도 현실이 너무 안 되고 급조되거나 또는 그 잘못 이렇게 운영되고 만들어져서 그런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만만치 않게 많다. 그런 주로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소통 문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예를 들면 학교 관리자들의 노동 감수성 문제라든지 그 일하시는 분들의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사실은 잘은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에서 그게 뭐 노조가 됐든 아니면 이제 보통의 노동자들과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그런 종류의 연대의식이 있었으면 이게 여러 문제들이 해소될 텐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뭐 하나의 뭐 법이나 제도나 이런 방식보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연대성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지난 6월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답한 사람은 모두 5,300여 명. 폐암 발병 여부를 물었더니 189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5%에 달합니다. 전부터 좀 저는 걱정이 됐던 게 학교 시설이 사실은 그 조리를 위한 시설, 전문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당도 아니고 식당가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규정이 없어서 규격이 없어서 그런 환기 시설이나 이런 건 굉장히 최소한으로만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급식을 이제 실시하게 되니까 남는 교실이라든지 뭐 귀퉁이에 있는 창고로 쓰던 걸 뭐 개조한다든지 지하 공간도 예, 많고요. 지하 공간을 한다든지 거기에 제일 안 좋은 데가 바로 그 조리하는 그 장소예요. 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일하시는 조리원들의 전수조사 문제보다는 이게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이런 어떤 조리 노동자 일반의 우리 고인주 환경을 교수님 나오시지만 네. 이 전반적인 그 직업성 질환이나 이런 문제로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과학적인 인과관계 입증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들을 축적해 나가야 아까 이야기한 산재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진도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몇 명이 존재한다라는 확인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기는 또 간단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만이 아니라 뭐 기업,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단이나 사무실 밀집 지역에 있는 대형 식당들, 그런 대형 주방들의 경우 거의 공통된 문제들이기는 한데요. 약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일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급식 노동자가 쓰러지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힘든 일이고 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 학교 급식 문제를 바라볼 때는 메뉴가 뭐냐 뭐 이런 쪽에 주로 네네.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전 컨설팅 한 번만 받았어도 고려가 안 되고 충분히 있죠. 될 문제인데 뭐 식판이며 뭐며 다 어느 하나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묻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낭비되는 예산이 너무 많았어요. 지난해 여성 의료 파트에서 이 안전 토크에 출연하셨던 거하고 딱 맞게 네.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걸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랬었죠. 그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대전의료원과 그 부산 그 진주 이 세 군데 이 공공의료원 네. 이 설립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도 있지만 뭐 오늘도 이제 필수 노동자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공의료 체계를 그냥 병원을 하나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일하는 모델도 그리고 공공의료 체계의 그 내용적인 선진화도 좀 함께 이루어가는 네, 그런 의료의 질 의료원을, 얘기도 지난해 그렇죠.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그런 어떤 관계나 역할 같은 부분들도 그냥 기존에 있는 지방의료원보다 좀 뛰어넘는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후 작업들도 같이 이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대전까지는 성공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이렇게 필수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태일 풀빵 나눔이라고 작은 키워드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전태일이 재단사로 일하면서 어린 여공들, 시다들이 밥을 못 사오고 굶고 이제 맹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차비를 아껴서 풀빵을 사서 그 어린 배고픈 여공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자라고 이제 격려했던 그 빵이 바로 풀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태일 정신 가운데서 이런 정신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그런 풀빵 나눔을 우리가 실천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연대하고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 노동운동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공제를 통한 또 노동자들이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는 자립하는 그런 운동, 이런 것들도 풀빵 그 나눔 정신에서 이제 비롯됐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안전에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용자 아님, 노동자 아님이라는 주제를 써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노조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인정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또 엄청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 노조법상 노동자임은 명확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경계선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요 근로기준법의 이 조항을 그럼 적용할 거야 말 거야. 이게 되게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게 우리 배달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노조법상 노동자고 우리 노조도 이미 있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여야 되잖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만들면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적용 못 받는 게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그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 이 근로기준법상 그 노동이든 이 노조법상 노동자들을 최대한 많이 포함되실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외곽에 그런 데에도 다 포함이 안 되는 플랫폼 노동도 또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요즘 워낙 플랫폼 노동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 이 플랫폼 종사자, 왜냐하면 여기는 법이 아예 없는 영역이니까 이분들을 이 법으로 보호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필수 노동하고 플랫폼 노동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쿠팡 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물류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예. 대형 창고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또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인권 문제는 어떤가 많이 들여다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노동의 입장이 자꾸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플랫폼을 통한 노동이든 사용자가 직접 고용을 해서 노동을 하든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성이 애매해서 자기가 주인이면서 또 노동도 하고 하는 이런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노동자는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이제 대가를 받고 하는데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해결하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창밖은 매일 지나던 길인데 이 안은 천지차이군 온갖 군상들이 모여있네 저 해병실 주스도 돌리고 두유도 돌리네 저 해병실 이만큼 진풍경도 없으리 진풍경도 없으리 진풍경도 없으리 어느덧 산으로 올라와 음악한 지 10년 그렇게 음악하다간 밤거리도 못한다는 후배의 충고를 듣고 머리가 더 복잡해져 라라라라라라 그럼 노래나 부르자 노래나 부르자 라라라라라라 노래나 부르자 세 번째, 네 번째 키워드는 청년의 일자리, 또 일자리 비전 멘토링이겠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사 같은 예전에는 각광받던 직업도 이제 없어질 것이다. 회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전보건 관련 일자리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산업보건을 담당하는 영역이 지금은 조금 더 확증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크게 세 직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위생이라는 분야를 그런 분들이 작업 환경의 위험 요인들을 측정하고 네. 유해인자 농도도 재고 어떻게 개선해라 이런 기술적인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간호 그리고 이제 예전에 산업의학 지금 제가 전공했던 직업환경의학 이렇게 큰 세 분야였는데 최근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한 20년 전하고 달라서 정신건강의 문제라든지 그 워라벨 네,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심리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건강을 그냥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전문가들, 조직의 운영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이 영역하고 만나고 있거든요. 우리 이 청년들이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셔도 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후에 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게 이 대기업들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채용을 엄청 늘리기 시작했어요. 이 분야의 그 전문가도 결국은 이제 키워지는 거잖아요. 많이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속한 분야에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층의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산업안전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전공과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꽤 이 의미 있는 직업 선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영역 5인 미만으로 쪼개기 막 이런 걸 하는 걸 감시를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멈출 수 있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각자 용기를 가지고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법의 엄연히 있어서 너무 위험해 보여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대로 일할 수 없어서 대피했다라고 하는 노동자에게 급박한 위험이었음을 증명해봐라고 해서 민사상 나에게 이제 우리 영업에 공장 가동에 네가 피해를 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런 사업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머리 위에 뭐가 간당간당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없죠. 네, 여기서 자리를 옮기고 싶잖아요. 그럴 때 옮기고 상급자에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난 저게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한국은 있고요. 일단 그게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근데 공연불이 아니라 정말 작동하기 위해서 사실은 몇 가지 좀 다른 법적인 혹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그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림의 떡인 거거든요. 거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전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린 이런 거예요. 지금 무슨 사고가 하나 탁 터졌다. 그럼 그런 유형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지시했다 이러면서 착 뒤지거든요. 그런 식의 감독을 하는 걸로 우린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작은 공장, 아무리 작은 사업장에서도 노동자가 위험 작업 때문에 내가 대피를 했다, 혹은 대피하고자 한다, 혹은 그랬다가 상관한테 야단 맞고 있다, 나 좀 불안하다, 도와달라, 그럼 콜을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로 그냥 야단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업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대피하고자 해요라고 하는 노동자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인 미만으로 위험이 외주화가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주 노동자들한테도 위험이 계속 외주화되고 있고 바다에서도 농촌에서도 계속 이주 노동자들이 위험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사장님. 작년에든 태안의 그 화력발전소의 그 청년도 결국 그 다른 회사에 그 일을 맡겼어요. 왜? 그렇게 해야 비용이 싸게 들고 또 책임이 없어지니까. 이런 인식들을 우선은 고쳐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절약되는 비용이 사실은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이나 등등에 비하면 사실은 적어요. 근데 그걸 이런 그 사용자들이, 업주들이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많은 그런 그 고위험군, 어려운 일, 또 기피하는 일, 이런 것들은 이런 다른 업체나 다른 노동자에게 주는 거죠. 거기에 제일 노출이 심한 데가 이제 이른바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아무 보호받을 근거라든지 없고 싼 임금이라도 막 하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비전을 주는 일자리, 시야를 넓혀 함께 성장하기, 또 삶의 멘토, 이게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 입법 과정 자체의 전문성을 많이 요하고 있어서 네. 이문사의 영역이든 특히 공공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저는 꼭 국회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공공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국회에 와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면 정말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또 여러 측면에서 보다 보면 이제 본인의 그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국회는 시야를 넓히기에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의 일들과 그 모든 정보들이 다
이 소통되는 곳이어서 그래서 국회는 뭐 공무원을 꿈을 꾸든 아니면 이 행정 분야 전문가를 꿈을 꾸든 국회는 한번 와서 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드리긴 합니다.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건전한 재정이 건전하고 비전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도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안 오니까 산업단지에는 안 오니까. 그래서 재무나 경영 쪽에 또 뭐 연구나 이쪽으로 좀 특화가 돼서 좀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한 2년 정도 자기 경력을 쌓으면 그 다음에 어떤 가산점을 받고 공인기업이나 공무원 되는데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가 맘대로 한번 내봤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한테 무조건 다 공채라고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요 단계를 어떤 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그려줄 거냐가 우리 청년들 일자리 문제에서 너무 중요해져 버려서 네. 지금 아마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 협의를 하거나 뭐 이제 정책들 이 수정 보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 다룰 주제가 방금 말씀하신 네. 그거고 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그 정책에 담는 노력들이 우리 정기국회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아이디어를 꼭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4차 산업시대가 열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사회 구조가 바뀌고 하면서 제조업이라든지 그전에 그 직업과 이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를 실현해 나가고 또 자기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시민사회 운동, NGO라고 생각해요. 뭐 GO가 이 정부라면 그 상대편에 있는 게 비정부 조직이 다 NGO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NGO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태일 재단 이런 데서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권하십니까? 선생님? 안전에 대해서 소통하려는 자리이고 또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싶어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마무리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문화, 예술 혹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은데 오늘의 이 콘서트를 계기로 한국 최초의 안전보건 공공 커뮤니케이터 이런 정책 만들고 하는 거, 저는 그런 게 진짜 좀 선진 사회가 될 네.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외주화도 하고 위험에 처하게도 하고 제대로 보상도 못하고 하는데 제발 우리 돈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 중심으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젊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서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노동자 건강,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거의 날마다 절망하거든요. 왜 이 모양인지 원망할 일도 많고. 근데 30년 뒤에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30년 뒤에도 똑같을 거야. 거꾸로 우리가 이제 30년 전에 기억이 있거든요. 네, 30년 전에 저러저러 했는데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변화가 지금 있잖아. 그런 것처럼 세상은 변할 텐데 변화의 방향을 상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근데 혼자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힘을 모아서 조직하고 연대하는 그런 운동의 정신 기본이 그런 건데요. 30년 뒤에 내가 사는 한국 사회에 적어도 이 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적어도 이러이러하게 죽어가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30년이 금방 가고 그 사이에 여러 우여곡절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돌아봤을 때 오늘 이런 이 이야기 같이 기억하면서 웃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인사, 축복의 인사를 같이 나눕니다. 저도 요즘에 관심이 있는 게 우리 전문가들 막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모든 법 체계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도 약간 그랬던 느낌이 있는데 약간 처벌, 약간 사업장 단위, 이 사업주의 의무, 너 뭐 해?
아니면 저걸 할 거야. 이런 중심에 너무 많이 빠져 있지 않았나? 이 노동자 권리 중심으로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저도 되게 반성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네.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맞는 막 이 규율하는 법칙을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뭐 지금 시행령 만드는 안에 또 관심들이 많으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작업부터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조금 제가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 분야의 권리 중심 법 체계를 만드는 일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고, 그리고 아까 약간 가볍게 얘기했지만 아까 이 전문가 사람을 키우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법 체계를 아무리 잘 만들고 돈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저는 30년 후에 별로 안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이 크지 않았을 때거든요. 정말 많은 이 산업 안전 분야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해서 정말 보다 이 안전하게 이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게 저도 애쓰겠지만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오늘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2021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마무리 멘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래층과 위층 사이 작업 공정 간 소통이 안 돼서 제대로 창을 내지 못해서 해마다 1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산재가 사라지는 날까지 관심, 공론화, 개선해 갑시다. 자, 외쳐볼까요? 더 나은 우리를 위해 안전을 소통하라. 한 번만 더 할까요? 더 나은 우리를 위해 안전을 소통하라. 네,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할래. 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